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만난 애인, 법적으로 응징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부부변호사 서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만난 애인, 법적으로 응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징하는 방법은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이제 교제하면서 성관계까지 이룬 경우, 만약 유부남이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를 숨기고 이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면 유부남임을 숨긴 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문자, 통화, 카카오톡 등으로 혼인관계 사실이 있으면서 속이고 만남을 가졌다는 그 내용이나 아니면 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는 녹음이나 메시지, 대화 내용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처음 만날 때는 이제 혼인한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연락이나 만남 과정에서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이후로도 이제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연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처음 만났을 때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다고 인정이 돼서 사귀는 남자의 그 부인,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부남인 걸 알았을 때는 즉시 관계를 단절하고 또 이제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속였다는 그런 증거를 확보해 놓고 응징하는 방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시 유부남의 이제 집 주소로 소장이 송달이 되는데 낮 시간대에는 주로 집에 부인이나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집에서 부인이나 자녀들이 소장을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소장의 내용이 가정에 다 알려져서 망신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유부남이 망신을 당하도록 이제 소장을 회사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소장이 회사로 간다고 해서 회사 내에서 어떤 소송을 당한 건지 알 수도 없고 또 소장을 개봉해서 확인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크게 망신을 당하는 일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민사소송과 집으로 소장을 보내서 가족이 받도록 하는 것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자를 가장 정당하게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을 제기 시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판결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유부남인 것을 속여서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보다는 사실 이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금액이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유부남이 하는 가장 흔한 거짓말 3가지. 첫째, 가정이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 평소 이제 전화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주말에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 회사 핑계를 대거나 출장, 주말 출근 이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이제 연락이 안 될 때는 가족이랑 같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인스타나 SNS 계정을 숨기는 경우도 그곳에 이제 가족 사진 등이 인스타에 올라져 있어 계정이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을 한 사실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이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외도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부지런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또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너무 태연하게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본인의 나이나 직장을 속이는 등 이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고 만나다가 중간에 알았는데 상간소송이 들어왔다면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만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래도 그 뒤로도 계속 연락하거나 이제 만남을 가지다가 오히려 상간자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모르고 만나다가 이제 중간에 알게 됐을 때는 즉시 관계를 단절하고 유부남인 것을 이 사람이 속였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간에 알게 됐는데도 계속 만남을 가지게 되면 우리 역으로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유부남인 것을 알게 돼서 이제 관계를 단절했는데 유부남이 오히려 이제 자기 부인에게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털어넣어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사례도 있고 또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돼서 관계 단절했는데도 나중에 이제 교제했다는 사실을 부인이 알게 돼서 상간자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만남 시에 그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고 알게 된 후 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부정행위의
법적으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부남인 걸 알게 돼서 이제 바로 관계를 단절했고 또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는 증거는 꼭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문자로 그걸 남기죠. 아니면 전화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둘이 이제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걸 뗐을 때도 연락이 이제 그게 없는 거죠. 횟수가. 보통 이제 저런 식으로 연락 단절했다고 이제 반박을 하면 상대 쪽에서 요즘은 이제 통신 내역 조회나 아니면 카카오 수발신 로그 기록 조회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단절된 상태가 맞다면 그렇게 조회를 해도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더 법원에서 신빙하죠. 그런 주장. 오늘은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만난 애인, 법적으로 응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